오늘 예지2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상풍력인데요.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밀려가고 네. 재미없고요.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럴 때 사실 휴가 가면 되는데 휴가도 다 갔다 왔고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가야죠. 네. 잘려요. 회사에서 잘려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게요. 네. 뭐 조정은 예상했었지만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르고 뭐 더 떨어지고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오늘 저희는 해상풍력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부진한데 SK 오션플랜트 대표적으로 해상풍력인데요. 주가가 올랐습니다. 기업 설명회도 오늘 있었군요. 뭐 어떤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나요? 일단은 풍력 자체가 예전에 육상 플랜트가 많았어요. 네. 육상 풍력이 많았는데 예. 그게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갔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런 쪽들은 바다가 수심이 얕지가 않아요.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초가 있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터빈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초 하부 구조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해상풍력의 사업 호조를 이끌었고요. 결국에는 2분기의 실적 호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런 쪽에 SK 오션플랜트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오늘 같은 날에도 해줬다라고 보이고요. 또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SK그룹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쪽과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을 만큼 일단 자금력 이런 쪽에서 네. 굉장히 빵빵한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SK 오션플랜트의 주가를 밀어올린 요인들이 해상풍력이 점점 더 아직까지는 육상풍력이 많은 것도 팩트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상풍력이 설치될 수 있는 곳들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광과는 다르게요. 그렇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들에 대한 하부 구조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삼강 M&T 이제 SK 맞아요. 오션플랜트인데요. 뭐 풍력 얘기할 때는 우리가 늘 이제 해상풍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S 윈드도 사실 풍력의 대장주이고 네. 뭐 해상풍력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하는데 그죠? CS 그렇죠. 윈드는 계속 약하고 오늘 또 CS 베어링은 또 7%가 올랐습니다. CS 윈드랑 베어링이랑 이렇게 다르게 가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일단은 좀 수급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면은 CS 윈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 같은 많이 경우에는 떨어졌어요, 주가. 네, 계속 자세히 매도했어요. 보면, 네. 저 구간에서 이제 계속 예.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말에 4분기에 영업 적자로 전환을 한 이후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을 일단은 내보냈고요. 예. 그러면서 연간 최대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또 CS 베어링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수급, 유동성이 전체 시장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CS 베어링과 CS 윈드의 주가가 이렇게 좀 확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CS 윈드가 지금 실적 나오는 부분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영업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바로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내년에도 또 경신할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흐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지멘스 에너지 예전에 그 분량이 굉장히 큰 규모로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AS 물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지멘스 에너지랑 매출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런 AS 물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들어오고 추가 신규 고객사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진짜 이제는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되게 심각합니다. 네.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엄청 덥고 폭염과 뭐 이 날씨 그다음에 와 하와이에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정말 잿더미가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거기도 약간 워낙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산불이 나면서 된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나 신재생 쪽에 관심이 더 가야 되는데 네. 정책 모멘텀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사실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 좀 존재가 먹고요, 그죠? 예, 뭐 맞아요. 풍력도 사실 그렇게 썩 시원치는 않고, 네. 네. 시장 흐름 어떤지 좀 체크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만들고 세부 디테일한 좀 내용들이 나올 때 예. 일단은 주가가 조금 더 급등했던 양상들이 있고요. 지금은 시장의 테마가 워낙에 많아요. 2차 전지, 그쵸. 반도체, AI, 로봇, 사물 인터넷 네. 이런 쪽들로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예전처럼 집중될 수 있는 구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일단 그거는 좀 매크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구 환경 보호는 우리의 이제 필연적인 숙명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정말 우리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잠깐 제도적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부 구조물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같은 킬로와트 시당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몇 년 전 대비했을 때 지금은 같은 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상 풍력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풍력 관련주 가운데 뭐 볼까요? 네. 뭐 항상 풍력 얘기하면 해상 풍력 보자 그러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SK 오션플랜트? 오션플랜트는 근데 아까 일본에서 워낙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CS 베어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멘스 에너지야 그쪽의 네. 매출 비중이 현재는 없다라는 게 일단은 장점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없는 동시에 미래를 생각해 보면 AS 물량 당장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될 텐데 베어링을 제대로 제작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결국 CS 베어링이 없는 것 이런 리스크를 피해감과 동시에 향후에는 지멘스 에너지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AS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기존 고객사는 GE입니다. 지멘스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이쪽의 매출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회복이 나타나면서 2분기에 굉장히 후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풍력 터빈 1위인 베스타스가 3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베스타스라던가 신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고객사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지난 9월에도 200억의 교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부채의 상환이라던가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베트남 쪽에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 설비 투자를 위한 비용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갔다. 결국은 이 시장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시설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주 고객사가 북미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멘스 에너지 AS 물량이 향후 10년간 한 연간 500억 정도는 추가 매출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베어링이 좀 가볍죠. 그죠? 맞아요. 기술이 가벼우니까 올라갈 때 예를 들면 CS 윈드 5% 6% 오르면 베어링은 뭐 13% 오르고 막 이래요. 좀 가볍죠. 예, 가벼운데요. 근데 CS 베어링 SK 오션플랜트 오늘 7%씩 돌렸단 말이에요. 네. CS 윈드도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일단 이게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공부가 돼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결국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어디에서쯤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풍력의 대장주는 CS 윈드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CS 윈드가 해상 풍력 안 하는 것도 아니래요, 여기 들어오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CS 윈드도 함께 보시면서 사장님 관심주는 오늘 CS 베어링으로 가름하고요. 해상 풍력 얘기했고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